자, 지금 시간이 2021년 8월 1일, 오늘 일요일입니다. 오후 9시. 드디어 이제 8월이 시작됐습니다. 자, 코스피 200 지수 먼저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하단선이 여기 있었어요. 근데 이걸 눌러가지고 저가를 깼고, 저가를 깨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종가도 저가 부근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제 코스피 200으로 가서 다음 달 이야기를 해봐야죠. 자, 지난 달에 있었던 가장 큰 부분은 종가가 하락했다는 거예요. 그죠? 종가가 하락하면서 종가 투자 심리도도 처음으로 하락했습니다. 보시면 1번을 보세요. 종가 투자 심리도가 하락했어요. 이게 몇 개월 만이냐? 꽤 오랜만일 겁니다. 한번 세볼게요. 종가가 하락한 게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월 만에 하락한 거예요. 9개월 만에. 드디어 종가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종가 투자 심리도가 하락했어요. 네, 이게 첫 번째. 그리고 7월 달에는 고가 매트릭스가 0이기 때문에 전봉 고가를 넘으면 고가 투자 심리도가 상승하게 되는데 의도적으로 고가를 낮췄기 때문에 예, 고가 투자 심리도는 상승하지 않고 횡보했습니다. 이게 2번. 그러니까 고가 투자 심리도도 하락하고 있고 종가 투자 심리도도 하락하고 저가 투자 심리도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자, 요거를 A라고 해보겠습니다. A. 그러면 A를 기준으로 저가 투자 심리도는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태예요. 내려가고 있는 상태인데 그 중에서 제일 낮은 저가는 B입니다. B. 이게 399입니다. 399. 네, 399예요. 그런데 여기서 7월 달에 저가를 깨지 않으면 저가 투자 심리도가 올라가요. 0구간을 지나니까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런데 저가를 깨면 저가 투자 심리도가 횡보하게 되죠. 그러니까 7월 달에 저가를 깨면 저가 투자 심리도는 횡보하면서 하락을 이어가고 최저가 모드를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399가 목표가예요. 전봉 저가를 붕괴하면 매수하지 않는다. 그렇죠? 지난달에 저가를 붕괴하면 매수하면 안 됩니다. 매도할 수 있는 가격은 여기에요. 이거 C. 예, 매도할 수 있는 가격은 여긴데 저가를 깨면 매수는 불가능하다. 일단 D가 매수까지만 예, 목표가는 399라는 점은 감안을 하세요. 자, 만약에
8월 달에 종가가 하락하게 된다면 종가 투자 심리도는 횡보를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8개월 동안 상승이 없어요. 자, 종가 투자 심리도는 8월 달에 상승하면 다시 상승하게 됩니다. 그런데 8월 달에 하락하면 그 후 8개월 동안 상승할 수 없습니다. 8, 9, 10, 11, 12, 1, 2, 3, 4 내년 4월까지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8월에 악재가 터져서 하락이 온다면 예, 곧버스는 내년 4월을 기준으로 매도 여부를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죠. 내년 4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곧버스를 꽤 긴 시간 동안 보유를 해왔는데 앞으로 매도하기 위해서 보유해야 되는 시간도 대략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예상이 됩니다. 감안하세요. 자,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이 월봉을 보시고 이번 달에 지난달 고가 넘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월봉은 고가를 넘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상상을 하게 돼요. 그러면 만약에 8월 달에 7월 달 고가를 넘지 못하면 11월 달까지는 고가 투자 심리도가 계속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1월까지는 보유한다. 곧버스 장기 목표가는 어느 정도 생각한다? 없어요. 없습니다. 목표가는 없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건 4,700원. 예. 지금 눈에 보이는 건 4,700원 정도예요. 단기적으로. 장기 말고. 장기는 현재는 8,500원이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11월까지, 그러니까 이번 달에 7월 달 고가 못 넘으면 11월 달까지는 보유한다. 그죠? 11월 달까지는 보유한다. 예요. 11월 달에 다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내년 4월 달까지 보유를 할지 말지는 11월 달에 판단을 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 11월 이전에 만약에 4,000원대까지 곧버스가 올라 버리면 그때는 이제 투자자마다 입장이 다를 거라고 봐요. 예, 매수가가 낮으신 분들은 청산에 대한 니즈가 생기실 거고요. 예, 반대로 목표가가 좀 아니 매수가가 좀 높으신 분들은 사실 팔고 싶어도 못 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예, 본인의 이제 매수가 대비해서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곧버스의 월봉 구조,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 200 지수의 월봉 구조로 봤을 땐 의도적으로 장대 음봉을 만들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장대 음봉 때문에 8월 달에 7월 달 고가를 넘지 못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8월 달에 7월 달에 고가를 넘지 못하면 고가 투자 심리도는 11월 달까지 하락한다. 만약에 8월 달에 7월 달에 저가를 붕괴하면 최저가 모드이기 때문에 399까지 목표가가 되는데 만약에 399까지 내려갔을 경우 예, 저가 투자 심리도도 11월, 12월까지는 답이 없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종가가 하락했다 그러면 내년 4월까지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약간의 의문 나는 점이 하나 있는데 9월 달에 음, 영구간 있어요. 저가는. 근데 코스피는 없어요. 예, 코스피는 없습니다. 예, 코스피는 깔끔해요. 그러니까 8월 달에 8월 달에 7월 달에 저가를 딱 깨면 12월까지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7월에 저가를 8월에 붕괴하면 9, 10, 11, 12
12월 달까지는 저가 투자 신미도를 올릴 방법이 없고요. 그쵸? 1월 달에 성공 못하면 2, 3, 4월 달까지 계속 하락할 팔자라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를 보면 내년 4월까지 보이고요. 코스피 200을 보면 11월 달에 한 번 고민을 해야 돼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대형주는 이미 내리고 있어요. 대형주는 내리고 있는데 중소형주는 거품이 있었죠. 예. 그러니까 중소형주는 얼마든지 더 빠질 수 있는 여건이 있다는 얘기고요. 대형주는 이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현대차, 기아차, 뭐 셀트리온을 포함해서 많은 종목들이 이미 상당 부분 내려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코스피하고 코스피 200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8월 달에 7월 달 저가 깨면 그대로 끝이에요. 아웃. 예. 9월에 기회가 없어요. 그럼 9, 10, 11, 12까지는 그대로 끝났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어, 고퍼스를 언제 살 거냐죠. 예. 이제 레버리지는 못 산다예요. 지난달 7월 달에 저가를 깨면 저가를 깨고 다시 오를 수도 있잖아요. 올랐을 경우에 7월 달에 고가만 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고버스를 더 사야죠. 레버리지를 사기는 그렇고요. 음, 그쵸.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거의 바닥이에요. 수익이 없어요. 올해 매수자들이 수익을 거의 낼 수 없을 정도로 예, 하락했거든요. 그 399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를 보면 380 정도에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네, 그런데 치수는 420대 중반이죠, 지금? 420대 중반이니까 예, 어딘가에 거품이 있는 거죠. 그 거품은 사실 저희가 진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 같고요. 네, 조만간 반응이 오지 않을까 싶네요. 예, 예, 국내에서 돈을 제일 잘 버는 기업들의 주가가 내리고 있는데 예, 돈도 못 버는 기업들이 지금 오르고 있는 거니까 어쨌든 뭐 조만간 예, 따라가겠죠. 근데 코스피는 8월 달밖에 기회가 없다라는 거를 눈으로 봐도 딱 보이시죠? 여기는 다 일구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8월 달밖에 기회가 없다. 그런데 8월 달밖에 기회가 없는데 장대 음봉을 만들어 놨다는 거는 어쨌든 갭 상승이 크지 않으면 7월 달에 저가를 깰 확률은 무지 높아 보인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구조하고 상당히 유사한 봉을 하나 찾아 드릴게요. 이거예요. 보이세요? 이게 2018년 5월 봉입니다. 예. 5월 봉인데 6월이 영구간이에요. 이게 6월. 예. 6월이 영구간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5월에 의도적으로 장대음봉을 그렸단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영구간인데 고가 낮추고 저가 낮췄어요. 그 뒤에 일구간 스트레이트로 3개 있죠. 그죠? 예. 여기서 무너지니까
이렇게 세 개를 받쳤는데도 영구간에서 다시 깨니까 쫙 떨어져요. 결국에는 그래프는 계속 하락하는 거죠. 왜? 영구간에만 하락하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1구간에선 오르나 내리나 상승이 없어요. 0구간에서 상승해야 상승이 오는데 0구간만 되면 내리는 거예요. 자, 지금 0구간에 와 있다고요. 그래서 이 0구간에서 내리면 1구간에선 오르나 내리나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9월 달에도 여기가 1이기 때문에 결국에 11월, 12월 달까지는 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예, 그 부분은 감안하세요. 그러면 이번 달에 지난달 저가를 깬다라는 거는 예, 최저가 모드를 계속 연장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399까지의 하락을 감안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399까지 감안하시고요. 일단 399 가기 전에 여기 414까지 한번 보세요. 저는 저가 깨면 여기까지는 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튕길 거냐 399까지 마저 밀릴 거냐는 지켜봐야 되는데 414선까지는 가능해 보여요. 414 수준까지는. 그 다음에 399. 자, 이걸 코스피로 보면 여기도 지금 여기서부터 하락했잖아요. 그러니까 2929까지의 하락이 필요해요. 2929. 3000이 무너져야 된다는 소리예요. 지금 정상적으로 보면. 그래서 지난달 저가 깨면 그냥 고포스 딱 들고 버틴다. 그런데 반등이 오면 어디서 더 살지 고민해 본다. 주봉이요? 예. 주봉은 하단선 발달한 게 거의 없고 상단선은 대충 427 라인에 걸쳐 있습니다. 그러면 427에서 이번 주 고가 사이에서 고버스를 들어갈 건지 아니면 436 부근까지 기다렸다가 들어갈 건지는 본인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레버리지는 혹시 사고 싶다 그러면 주봉이 양봉으로 전환된 그 다음 주에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일봉은 답이 없어요. 자, 이제 선물로 가보겠습니다. 선물은 1포 상승했나요? 1.05? 예, 1.05, 425.45에 마무리가 됐으니까 이 값으로 보겠습니다. 425.45. 월봉은 큰 차이 없죠. 예, 차이 없습니다. 내리면 419.7 정도까지 하락이 보이고요. 제가 고퍼스를 산다 그러면 여기 436.7 정도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저 고수 아닌데요? 예, 저희는 그냥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사람입니다. 자, 425.45로 반영하면 상단선의 위치는 427.57 정도 되니까 427.60 정도 위로 올라가면 이제 매도 전략을 고민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427.60을 넘으면 곧버스를 고려해 볼 수 있는 위치가 되고요.
하단선의 위치는 423.15 정도 되는데 이건 이번 주 저가를 지키겠다는 의도는 없는 거죠. 그래서 매수 전략은 쉽지 않아 보여요. 예, 매수가가 없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번 주에 저가를 붕괴한 뒤에 반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저가를 붕괴하면 결국에는 7월 달에 저가를 붕괴한다라는 의미랑 거의 같은 의미라서 예, 저가를 붕괴하고 오르는 건 매도하기에 유리한 구조이기 때문에 예, 지금 상태에서는 매수 전략을 바로 가져가기엔 어려울 것 같고요. 만약에 427.5 위에서 다음 주에 종가가 마감을 한다 그러면 그 다음 주 조정에는 매수 전략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봉은 볼 필요 없어요. 일봉은 다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도 상관없고 내려도 상관없어요. 자, 이제 레버리지요. 레버리지는 종가가 27,390원인데 0.5%를 한번 반영해 볼게요. 0.5%. 자, 27,390원, 27,390원에서 0.5%, 0.5%를 반영하면 27,525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가격을 반영해 볼게요. 27,525원. 이건 그냥 선물로 반영한 거기 때문에 시초가가 다르면 예, 변수가 있다라는 점만 감안하세요. 자, 그러면 월봉상 이걸 지키면 거의 기적이죠. 예, 하단선의 위치는 26,965원 정도 되고요. 상승하면 29,000원 정도 보여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오른다 그러면 29,000원대까지는 노려볼 수 있는데 매수가는 진짜 애매한 거죠. 왜냐면 26,900 한 50원 밑에서는 이제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는 있는데 말씀드렸잖아요. 최저가 모드에 걸려 있기 때문에 24,475원까지 내릴 수 있는 형태예요, 지금. 그러면 이만큼의 하락폭을 감안하고 매수 전략을 고려하셔야 되니까 어딘가 손절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월봉에서 하단선을 찍었을 때 매수 전략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예, 일봉이든 주봉이든 확실하게 전봉의 저가를 붕괴하지 않는 환경 하에서 매수 전략을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봉. 자, 주봉으로 보면 매수가는 이 정도 27,195원 정도 되고요. 목표가는 27,835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7,835원 넘으면 매수는 포기하셔야 되고요. 매수가가 지난주 저가보다 낮기 때문에 이 상황이면 차라리 매수 전략을 가져가실 때 다음 주에 그냥 양봉 나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 주에 매수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봉은 위아래 다 열려 있기 때문에 패스. 자, 마지막으로 고버스요. 고버스는 0.5%를 빼야 되잖아요. 그럼 1965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965원을 반영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1600, 1865원이요. 월봉으로 매수가는 1865원 정도 되고요. 목표가는 2042원 정도 되는데 이 가격은 3월 달에 저가 2045원이랑 같기 때문에 예, 여기가 목표가입니다. 2045원 위로. 그러니까 지난달 저가를 깨지 않는다면 목표가는 대략 2045원 이상으로 보이고요. 2090원까지도 가능해 보여요. 2090원. 2045원에서 2090원대까지가 1차 목표고 최종 목표는 2290원 정도입니다. 여기까지 올라서면 내년 4월에 팔아야 되는 거죠. 자, 주봉 매수가는
1935원이요. 그러니까 나 곧버스 매수하고 싶다 그러면 주봉으로 봤을 땐 1935원 정도를 노리셔야 되고요. 목표가는 1990원 정도. 근데 어차피 고가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벌어질 일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치고 올라갈지는 저는 모르겠고, 매수자의 입장에서만 봤을 때는 1935원 이하, 이번 주 저가 사이 요 영역이 매수자가 가져갈 수 있는 영역으로 보입니다. 일봉은 패스. 자, 곧버스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 마무리 지었고요. 돈을 봐야죠. 예, 돈. 자, 돈을 보겠습니다. 7월 달에 개인이 현물을 얼마나 샀냐? 예, 7.8조 원 샀습니다. 7.8조 원. 그 중에 5조 원이 외국인이 판 거예요. 잘 팔고 있습니다. 상패는 없어요. 상패 없습니다. 병합만 있죠. 그죠? 병합이 있죠. 병합. 상장 폐지가 아니라 이거 뭐라 그러죠? 액면 병합? 병합해요. 병합. 그러니까 지금 곧버스를 상장 폐지하는 게 아니라 5주를 한 주로 만들든가 10주를 한 주로 만드는 작업을 한다는 거죠. 예. 근데 그걸 하려면 일단 기존의 건 내려야 되잖아요. 기존의 건 내리고 재상장한다고요. 삼성전자가 기존에 한 얼마였죠? 250만 원이었나요? 250만 원짜리 5만 원으로 바꿨잖아요. 그죠? 액면 분할해가지고 한 주를 50주로 만든 건가요? 하여튼 그렇게 작업을 했어요. 그 삼성전자 상장 폐지하나요? 예? 삼성전자 상장 폐지예요? 400주짜리 상장 폐지하고 어느 날 갑자기 삼성전자 2 해가지고 상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상관없다는 거죠. 수익 괴리율 때문에 상패를 하는 게 아니라 액면 병합을 할 거예요. 그래서 뭐 5주를 한 주를 만들든 10주를 한 주를 만들든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 지금 1,900원대인데 5주를 한 주로 만들면 한 10,000원 가까이 되는 거죠. 한 주가. 어, 상장 폐지를 할 수가 없어요. 레버리지하고 그 다음에 그 곧버스는 상패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상패를 해요?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 미국에 있는 그 곧버스 말고 새 곧버스들 똑같은 과정을 거쳤거든요. 최근에 에스다우도 병합했어요. 예, 병합했습니다. 상장 폐지 안 해요. 예, 할 수도 없고 그 2조를 누가 물어줘요? 그쵸? 지금 개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곧버스가 얼만데 그걸 어떻게 물어줘요? 누가? 예, 상장 폐지는 없습니다. 병합은 가능해요. 그러면 오후 3시에 상장 폐지해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상장하겠죠. 아니면 금요일날 상장 폐지하고 월요일날 재상장하겠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장 폐지가 될 이유가 없잖아요. 뭐 매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격이 싸졌다고 상장 폐지예요?
그러면 삼성전자 상장 폐지해야죠. 그쵸? 삼성전자는 상장 폐지해야 됩니다. 거의 250만 원짜리 5만 원 만들었으니까 예, 상패 사유죠.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병합당하면 뭐 어쩔 수 없죠. 다섯 주가 한 주가 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자, 외국인은 지금 2.3조 원 선물 매도 들고 있어요. 어, 그냥 대충 생각했을 때 433 정도에 한 8천억 정도 들고 있었는데 8천억인가 9천억인가 들고 있는데 그 말일 날 1조 원 넘게 매도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7월 29일에 9,200억이었는데 7월 30일에 2조 3천억이 된 거니까 1조 4천억 정도를 매도 쳤다는 얘기예요. 근데 7월 29일 기준으로 평균 단가가 한 433 정도로 추정돼요. 그런데 4, 7월 말일 기준으로 보면 잠깐만요. 대충 단가가 426으로 보이거든요. 426. 그러면 433하고 426이면 몇 차이죠? 433, 26, 7포거든요. 7포인데 1초 4천억이 더 많잖아요. 그러면 한 429 정도. 지금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2조 3천억 원의 매도 평균 단가는 429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말은 429 이루는 안 올린다는 거죠. 지금 제가 설명하는 내용으로 짐작해 보면 어쨌든 429 위로는 2조 3천억을 홀라당 다 환매수하지 않는 한은 크게 올리기 어렵다. 그 얘기는 이번 주 주봉의 고가를 넘기려면 2조 3천억 원 이상의 선물 매수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감안하세요. 2조 3천억을 429 안에서 아래에서 싹 다 환매수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매도가 늘었다. 그러면 429 위로는 못 가는 거죠. 429 위로는 못 간다는 거는 주봉의 정고점도 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난달 고가를 넘으려는 의지는 없는 거죠. 지난달 고가를 넘기 위해서는 적어도 2조 3천억 원 이상의 선물 매수가 나와야 됩니다. 현물은 7조 8천억 포함해서 지금까지 얼마를 매수했을까요? 62조 9천억 원입니다. 사상 최고치. 그죠? 지금까지 최고치는 7월 22일에 62조 원이었는데 9천억 원이 더 더해져서 62조 9천억이 됐습니다. 작년에 47.4조 원 매수했으니까 지금까지 110조 원 매수했습니다. 개인은 작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110조 원을 매수했고 올해는 대략 63조 원을 매수했으니까 79, 63, 7개월 동안에 한 달 평균 9조 원씩 매수하고 있어요. 미친 거죠. 9조 원씩 매수하면 올해만 100조 원 매수하게 됩니다. 100조 원. 됐죠? 공매도 21조입니다. 자, 공매도 21조, 선물매도 2.3조, 현물매수
62.9조. 돈만 보면 답이 없어요. 자, 여기까지 보고요. 그 다음에 봐야 될 거는 이겁니다. 이거. 자, 7월 달 먼저 볼게요. 7월 달에 개인이 매도한 종목 중에 2등이 고버스예요. 2등이 고버스. 그러니까 매수한 종목 중에 2등이 아니라 매도한 종목 중에 2등입니다. 고버스 4,158억. 반대로 레버리지는 3,000억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셔야 돼요. 자,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개인이 고버스를 얼마나 샀냐? 8,131억을 샀어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에 8천억을 샀는데 한 달에 4천억을 팔아먹은 거예요. 반년치의 절반을 한 달에 팔았어요. 그래서 이제 절반 남았습니다. 절반. 그렇죠? 절반 남았어요. 이제 3,972억 남았습니다. 이거 8월 달에 싹 다 팔아버리면 예, 지수가 확 내리겠죠. 4천억을 팔아제낀 건 정말 예, 보기 드문 현상이죠. 지금 예, 차트보다 더 무서운 건 개인 매매죠. 개인이랑 거꾸로 하면 돈 버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돈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 자, 삼성전자 어, 이게 27조 원 샀어요. 우 4조 원 샀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랑 삼성전자 우만 31조 4천억 원. 62.9조 원, 31.4, 31.4조 원. 딱 반이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올해 개인이 매수한 금액의 딱 절반이에요. 근데 절반은 다 손실이죠. 예, 삼성전자는 다 손실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이 매수한 금액 중에 절반은 일단 손실. 그 다음에 하이닉스예요. 하이닉스 3.9조 원. 이것도 다 손실이잖아요. 그러니까 31.4조 원에서 4조 원을 더하면 35조 원이 다 손실. 예. 그러니까 개인이 엄청나게 매수를 해서 상승장을 만들고 돈을 번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절반 이상은 다 작살난 거죠. 이제 그 밑에 현대모비스, 현대차 예, 이런 종목들을 기아 신흥강으로 카카오가 떠오르고 있죠. 조만간 카카오가 작살난다라는 예, 애기겠죠. 앞으로 이제 때려잡을 종목은 이거다라는 걸 이제 개인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코포스가 몇이냐면요. 1, 2, 3, 4, 5, 6, 7, 8, 9, 10, 20, 금호석유가 14위에요.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위에요. 그러니까 올해 들어 개인이 매수한 종목 중에 25위가 코포스예요. 별로 영향가 없습니다. 개인이 드디어 코포스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이 코포스를 판다라는 거는 기관이 코포스를 매도 쳤던 걸 매수하면서 익절하는 거죠. 예, 익절하는 거예요. 기관이 그러니까 증권이 매수를 해가지고 매집을 하는 게 아니라요. 매도를 했던 걸 청산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곧버스를 매도했다고 해서 지수가 내리는 게 아닌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개인이 고퍼스를 매도를 하면 지수가 내리는 게 정상이잖아요. 우리 머릿속에서 보면 지수가 내릴 거라고 상상할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왜? 개인이 고퍼스를 매도했다라는 거는 증권의 입장에서는 매수를 한 건데 이 매수가 신규 매수가 아니라 청산하는 매수이기 때문에 예, 아무 데서나 청산해도 되는 거잖아요. 비싸게 청산할 필요도 없어요. 싸게 청산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매수가가 낮아지는 게 증권 입장에서 더 유리해요. 매수가가 높아지는 것보다 낮아지는 게 유리한 거죠. 왜? 그들은 그걸 사서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그걸 사는 순간 청산이 되는 거라 음, 가격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다만 그들이 들고 있는 매도 물량을 줄인다라는 건 지수가 내려가기 위한 정지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어쨌든 지금 코퍼스의 거래도 나름 이제 긍정적이에요. 앞으로 4천억 남아 있다라는 것만 감안을 하세요. 지난달 저가 깨느냐, 그죠? 코스피 200 지수에서 지난달 저가를 깨느냐, 그것만 계속 집중해서 보시면 됩니다. 깨면 이제 코퍼스 들고 무조건 버틴다. 현물은 사면 안 되겠죠. 들고 있는 것만 상승할 때 조금씩 조금씩 수익 날 때 빠져나가셔야지. 상승한다고 덥석 매수했다가 다시 내려가면 이제 내년 4월 달까지 네버엔딩 스토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감안하세요. 어, 지금 미국의 코로나19 환자가 12만 명을 7월 30일자로 넘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네, 백신 가지고 엄청나게 쇼했는데 작년 10월 이전으로 돌아갔어요. 그 델타 변인가 뭔가 때문에. 이제 돈을 더 풀지 안 풀지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 코로나를 박멸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싶어요. 국내도 지금 뭐 짧고 굵게 끝낸다고 설레발을 치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지금 1000명이 넘었잖아요. 예전에는 300명만 넘어도 난리 쳤는데 이제는 1000명이 넘어도 별로 아무도 관심도 없어요. 그만큼 이제 치사율이 낮아진 부분도 어쨌든 영향이 있겠지만 잡을 수 없는 거죠, 이제. 예. 문제는 이 상태로 얼마나 더 가야 될지 모른다라는 거고 지금 명동 쪽에는 공실률이 꽤 나온다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종로 쪽에 서울국장 접었고 그다음에 반디앤 루니스인가요? 그런 서점들도 접는 걸 보면 지금 오프라인 쪽 시장은 상당히 예, 심각한 상황이 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는 계속 우리나라는 확산세에 있기 때문에 과연 여름이 지나고 나면 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가 사실 좀 걱정이 되긴 해요. 그러니까 이건 증시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증시는 어차피 미국이 돈 풀고 외국인이 들어와가지고 난리치면 올라갈 테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부채는 계속 늘어나는 거거든요. 예.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 부채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다 돈 끌어다가 암호화폐 사고 주식 사고 주택 사고 했는데 만약에 증시 무너지면 이제 부채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왜냐하면 원금이 까질 테니까요. 지금 외국인이나 기관은 뭘 알고 있는지 몰라도 계속 빠져나가는 걸 보면 언젠가는 한번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은데 하여튼 8월 달에 굉장히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427 라인에서는 사실 고퍼스를 사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 다음 주에 반등했다 그냥 고꾸라지면 들고 있는 고퍼스만 그냥 들고 가고요.
430대를 넘어가면 그때는 진지하게 고퍼스 매수하는 거를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매수하고 싶을 때는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442 정도 안 갈 줄 알고 430대인가? 그때 고퍼스를 다 사버렸더니 정작 다 사고 나니까 440대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속지 않고 잘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코스피 200 지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